안녕하세요. 공부가 체질의 공선생입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공부가 체질인 공부 고수분들을 찾아서 공부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쉬워지는 비밀, 공부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시죠. 우리 모두가 공부가 체질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임대영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공부에 대한 비결을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임대영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대영 변호사라고 하고요. 현재 그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변호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총 7분의 변호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뜻이 맞는 그 변호사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변호 활동하고 또 뭐 즐겁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볼 건데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와 취미를 동시에 즐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좀 정도의 차이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를 6년 정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당연히 뭐 공부만 하면서 지내긴 어렵죠. 네. 어렵죠.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마 누가 보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절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취미 활동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날이면은 좀 쇼프로를 많이 봤어요. 쇼프로를. 예. 뭐 시사나 이런 거에 관심 가질 정도의 여유가 없었고, 예, 쇼프로를 많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을 좀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걸 동시에 즐긴다는 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는 취미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귀가를 하면 새벽 뭐 12시나 1시 정도 뭐 이 정도에 저는 약간 올빼미여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좀 전제가 돼서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부를 하면서 취미를 즐긴다는 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공부를 하면서 보통 공부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단기간 내에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좀 긴 시간 하다 보면 뭐 약간 서럽기도 하고 슬럼프도 오고 하실 건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해거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해를 그냥 걸른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거리. 이게 뭐냐면 이제 사법시험이 1차, 2차, 3차 면접까지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를 한 번을 붙으면 2차를 2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에 1차를 다시 보는데, 이 1차를 떨어지면 또 1년의 시간을 들여서 또 1차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해는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해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해거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해거리가 확정되고 나서는 거의 한 보름 정도를 저는 좀 쉬었어요. 그때. 네, 쉬면서 이제 미리 뭐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나고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슬럼프는 혼자서 극복하는 것보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잔잔한 슬럼프도 있을 거고, 근데 정말 본인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중요한 시험이 뭐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조금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공부를 하면서 뭐 가장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나는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시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네, 2번의 시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뭐 다들 준비하시고 계신 그런 대학 입시 수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이런 사법시험인데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원래 처음에 이제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갔죠, 처음에.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적성이 안 맞았어요, 저한테. 예, 너무 안 맞아서. 그때 이제 한 학기를 다니고, 지금도 부모님께 죄송한데, 그 다음 학기는 그냥 등록만 해놓고, 저 혼자 이제 좀 공부를 했어요. 흔히 말해 이제 반수를 하는 건데, 그 반수를 준비하던 그때. 예, 그때는 정말
저 스스로도 공부가 재밌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대 법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해거리 그때. 네, 그때 정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아까 반수?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수 기간 동안 네.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지 못했으면 네. 공부를 포기했을까요? 일단 제가 저질렀잖아요. 아마 저는 더 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도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목표라는 게 확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사람 스타일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저는 약간 뭐 슬로우 스타터 같은 그런 좀 성격이 강해서요. 일단은 시작을 해요, 저는. 예,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 나가면서 어떤 그 동기부여를 받는 좀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예.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그 대학 자체가 목표였어요. 저는 이제 계속 그 생활권이 그쪽 근방이었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이제 그쪽 근방이어서 그때는 정말 그쪽을 가고 싶다. 예, 그쪽을 가고 싶다라는 게 저희 목표였고, 두 번째는 그럼 왜 법대를 선택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걸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결국 이제 다른 길을 가셨는데 제가 좀 그걸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컸습니다. 혹시 공부를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셨을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 열심히 하던 시기 중에서도 이 시기는 정말 공부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처음에 그 시험을 시작하는 그 시점, 첫 번째. 그 다음에 시험의 그 마무리 시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둘 중에 또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마무리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앞둔 한 달 정도 전, 2달 정도 전. 그 마무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한 달 정도 남은 시점. 근데 이제 기본 전제가 그러면 뭐 처음과 끝만 제대로 하면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마무리에 이제 그 반복이 계속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들어갈 때까지 최소한의 보통의 실력은 쌓아놓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 네, 중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네. 그럼 혹시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질문인데 꾸준한 학습을 하고 난 후에 네. 처음과 끝에는 이런 걸 하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흔히 이제 회독수라고 하잖아요. 회독수. 네. 이 책을 뭐 몇 회독했다, 뭐 단권화 작업,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공부 방법이었는데, 회독수를 늘리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한 과목에 기본서가 한 페이지가 1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으로 이제 뭐 판례집이 있고 문제집이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뭐 4-5권을 한 과목에 반복하면서 이렇게 회독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 권에, 기본서라는 이 한 권에 모아두는 그런 그 단권화 작업을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단권화된 이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독수를 늘리는. 마지막 한 달 남기 전까지 보통 한 3회독 정도를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3회독 정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한 달 정도에 또 한 3회독 정도를 해요. 이게 단권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 포인트는 책을 정독해서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정독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아까 제가 그 한 과목 기본서 읽을 때 보통 한 15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희가 읽으면서. 1회독 할 때 뭐 하루에 10페이지 읽고 뭐 20페이지 읽고 이 정도 읽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그냥 읽었고 이게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여 나가는 것 같은데, 한 과목을 저희가 2차는 시험이 7과목이거든요. 네. 한 과목을 보통 한 달 정도에 걸려서 읽습니다. 예, 좀 짧으면 20일 정도. 그러면은 처음에 이 책을 읽었다가 7번째 과목이 끝나고 처음 책으로 돌아가면 이미 7달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책 보면 이게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람 기억이라는 게 참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게, 읽으면은
두 번째 읽다 보면은 또 이게 연상작용이 또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거기서 실력이 쌓여 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강약 조절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거는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예, 책에다 표시해 나가면서 그렇게 네, 좀 강약 조절을 별도로 했죠. 네. 정독에 대한 부담은 너무 갖지 않아도 좋다. 일단 네, 읽는 맞습니다. 게 중요하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회독수.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한 달이 걸리는데 2회독하면 보름이 걸리고요. 3회독하면 일주일이 걸리고요. 나중에는 한 번 읽을 때 4일 걸리고 이틀 걸리고 하루 만에 다 읽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시험 보기 전에 한 6회독 정도를 해요. 그 7과목 그 책들을.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실력이 계속 쌓여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뭐 실력이 는다. 이제 또 가장 힘든 시점은 처음에 한 3회독 정도 하고 마지막 한 달 정도에 한 3회독 한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한 거의 1년여간 그렇게 쌓인 그 공부를 마지막에 한 달 안에 또 그 배로 만드는 이런 과정인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달이 가장 힘들겠죠. 네. 네. 다만 이제 뭐 처음보다 이해가 잘 되니까 예, 이제 그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예, 네.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무거운 네. 질문들만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가볍게 하면 네. 혹시 만약에 내가 공부했던 그 전 시기로 돌아간다면 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아, 저는 일단은 글쎄요. 저는 사실 요즘도 꿈을 꾸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한 지 그래도 꽤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도요. 아직도 시험 보는 꿈을 꾸거든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네. 보통 하루에 공부하실 때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하루에요. 다시 또 그 시절에 떠오르는 것 같은데. 가장 그냥 보통 이제 처음 시작이 있고 중간에 이제 쌓아나가는 과정이 있고 마무리 과정이 있잖아요. 공부 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에 도서관 가서 몇 시에 나왔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자리에 앉아서 스탑워치를 누르고 찍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가 있어도 스탑워치 찍고 정식으로 하면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넘기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 평소에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온전히 스탑워치 찍고,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는 다시 또 시간 멈춰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뭐 강의 듣는 거 빼고요. 별도로. 네. 그 다음에 정말 뭐 시험 막판 아까 뭐 저 한 달 정도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정말 12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얘기 중에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가 스탑워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이 공부를 시작하면 네. 시간을 누르고 네. 내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만 몇 시간인지를 한번 맞습니다. 알아보는 네.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스탑워치는 꼭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그건 있어서 진짜 아주 좋은 효율적이에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부가 체질이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고 공식 질문을 좀 지금부터 좀 드려볼게요. 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요? 그건 좀 고민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네, 가장 뭐, 평소에 하는 이런 어떤 학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어떤, 뭐, 더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하는 이런 공부들, 뭐 수능이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스탑워치 찍으면서 뭐 9시간, 10시간 했잖아요. 아마 수능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뭐 학업도 해야 되고 학교가. 예, 그렇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노력하는 습관. 물론 공부 방법 이런 거는 뭐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나 동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깨달아가면서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본 전제는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 뭐 하루에 3시간이든 뭐 5시간이든 1시간이든 예, 무조건 그 시간을 지켜주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유전자나 아니면 뭐 본인이 타고난 머리가 있는 건 아니다. 노력하면 뭐 우리가 하는 일반 공부들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무렵에 사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본 전제로 본인이 깔고 간다면 너무 좀 슬프잖아요, 그거는. 네,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법대를 다닐 때 보면 그 공부 습관이나 아니면 어떤 좀 공부를 엉덩이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꾸준하게 이렇게 앉아서 평상심을 잃지 않는 이런 능력들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그냥 꾸준하게 평상심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뭐 정확한 시간, 뭐 3시간, 5시간, 1시간이든 간에 그 꾸준하게 어떤 노력을 해나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노력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네. 조금 더 뭔가 비법이나 비결을 이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조금 질척거려 볼게요. 조금 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공부가 잘 되는 나만의 비법이 따로 있다. 이거는 나만의 비법이다. 혹시 한 2가지, 3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가 잘 되는 나만의 비법.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려도 그럼요.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올빼미 체질이에요. 좀 이제 새벽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제 이런 체질인데, 일단 그것도 비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침이든 밤이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공부를 하는 것도 비법일 맞습니다.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언젠가 한번 그 아침형 인간이, 새벽형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되게 대중화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언론이나 뭐 이런 데 통해서.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제가 한참 뭐 공부하던 시점인데, 저는 이제 그 반대니까, 야, 이거 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 정도로 사실 고민스러웠는데, 사실은 이게 공부가 자기한테 맞는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잘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밤에 잘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이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좀 낮잠을 좀 잤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가 좀 잘 안 되면, 저는 좀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라디오를 좀 들으면서 좀 이렇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얘기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네. 나만의 바이오 리듬을 좀 찾아봐라. 네.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아니면 오후에 더 바이오 리듬이 좋은지 네. 본인이 좀 파악해서 그 시간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내가 뭐 취미나 슬럼프를 네, 극복하는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공부가 좀 지치고 좀 따분해지면 나만의 뭔가 풀 수 있는 취미나 뭐 이런 것들로 조금 해소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보면, 네. 공부를 잘하려면 이것만은 꼭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생활의 단순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생활의 단순화. 이게 아까 이제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하셨던 뭐 취미 활동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기타 등등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걸 모두 이제 그 함축해서 네네.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생활의 단순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미 활동 하셔도 괜찮아요. 낮잠 1시간 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의 단순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뭐 헬스를 하고 산을 타고 싶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변화는 좀 되도록 주지 않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좀 패턴을 한 3개 정도? 그래서 운동하고, 뭐 자전거 타고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낮잠도 좀 자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책 보고. 네. 이 정도 하면 3개, 4개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활의 루틴이다. 이런 네, 맞습니다. 예, 그 단순화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하고 싶어지거든요. 예, 뭐 누구나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시험을 뭐 대학 가서만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면 야, 나 이거 끝나면 뭘 꼭 하고 싶다. 이런 결심을 보통 하는데 막상 끝나고 가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미루시고 네, 공부할 때 이제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 최소한의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패턴을 좀 만드시고 그걸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를 유지를 하신다면 어느 시험이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공부에 관한 정도와 방법, 뭐 비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도나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 내가 생활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또 공부하는 그 분위기에서도 나와의 약속을 지킬 줄 알고 뭔가 이런 정확한 패턴으로 꾸준히 한다는 건 사실은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가 체질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뭐 해주실 말씀이 따로 있을까요? 정말 많은 유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6년, 7년 이렇게 오로지 한 시험에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스쳐갔겠어요. 그 공부하는 그 실 안에서. 네. 자기만의 이런 패턴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패턴.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이제 겪어봐야 이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사실은. 네, 기본적인 그런 이제 패턴을 찾는 걸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한번 정하시면, 가급적이면 그냥 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와 다른 형태로 어떤 공부를 하는 이런 유형들을 보면은, 야, 내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좀 엄습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좀 계속 그거는 공부하는 내내 계속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극복을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어떤 패턴을 유지를 하시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시면 뭐 어떤 시험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공부 방법,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보다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의 방식에 확신을 가져라.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저희가 1회 이 사법고시 통과하신 임대영 변호사님을 모셔놓고 공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결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든지 일정량 규칙과 아니면 본인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보다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공부가 체질이라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찾아뵙고 뭐 이런 자문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청하면 조금 더 잘 해주실 거죠? 네, 언제든 방문하셔서 공부가 체질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면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좋고 하지만 이 공부에 어느 정도 마스터라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기운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 더 충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채널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운을 많이 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부가 체질 공선생!